여러분 많이 쉬었어요? 이제 슬슬 그 가을이란 냄새가 탁 나요, 그죠? 뭐 지금 9월달 중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그 사람은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시간 앞에서, 그죠? 그렇게 더운 그 여름이 어느새 끝나고 이제 아침 저녁 굉장히 쌀쌀하죠. 예, 환절기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복장도 이제 사실은 그 좀 긴팔 또는 뭐 외투가 필요한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초강좌 때 공부하는 시점이 추석 그 전이 좋대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약간 찬바람 날 때 졸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기초강좌부터 해가지고 차분차분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좋아요. 차분차분. 어쨌든 여러분한테 시간은 현재 여러분 승자가 된 겁니다. 왜? 가장 적게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건 일정한 시간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기초 과정에 필요한 용어, 이렇게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시면 기본서 강의는 조금 더 유효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처음까지 공부했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부재별 구조 제한이라고 남았네. 이 부재별 구조 제한은 우리 두 가지만 달았어요. 보와 바닥만 달았어요. 바닥 중에도 특별히 이제 무량판 슬라브를 중심으로 제가 기초 강좌에 해놨어요. 뭐 딴 것도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공부하면 기초 강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강좌는 굉장히 지금 그 아주 천천히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좀 더 강의 진행을 해도 되겠지만 이 천국도 같은 경우는 이 뼈대에 대한 내용을 잘 배우시면 기본서 강의 때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만 제가 다룬 겁니다. 일단 부재별 구조전이라 했는데 이 부재에 대한 의미를 좀 아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 일단 기둥이라는 부재는 알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기둥이 이렇게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길어. 이 기둥이에요.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죠, 보. 이렇게 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보죠. 여기 보야. 그래서 이 보라 그랬고 얘가 기둥이에요. 그럼 일단 이 보에 대한 내용물을 보면 잘라보는 거 이렇게 쫙 잘라서 딱 쳐다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잘라서 쳐다본 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크게 좀 확대할게요. 이렇게 박스 형태가 될 텐데 이 박스 형태가 약간 삐뚤삐뚤하다. 마음이 좀 오늘 바르지 않은가?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보가 있어요. 그쵸? 보. 박스예요. 박스인데 여기 철근이 된데 일단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이렇게 자를 수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 자, 이 보드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좀 더 크게 보만 그리는 거 옆에서 보면은 여기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기둥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기둥이 있어. 그쵸? 기둥이 있어. 그러면 자, 여기 가운데를 중앙부라고 그래요. 중앙부를 자른 부분과 여기 양쪽에 있는 변두리를 단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단부. 그러면 이 보의 단면 형태는 이게 단부가 있을 수도 있고 중앙부도 있겠죠. 중앙부도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고 하는 유형을 보면 보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단순보가 있고요. 캔틀레버 보가 있고 양단 고정보가 있고요. 그럼 이 단순보는 뭐냐 그러면 이 벽돌 기둥이 있어. 벽돌 내력벽인데 내력벽이에요. 내력벽이 이렇게 있고 내력 기둥이나 내력뼈가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요.
이 위에 이렇게 보가 올라가. 그쵸? 그러면 얘는 일체식 구조가 아니죠. 일체식 구조가 아닌 이 구조물에 이러한 볼을 단순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단순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볼은 뭐냐? 캔틸레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민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캔틸레버는 어떻게 우리 유지를 하냐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요. 보가 있고 있는데 여기도 좀 그렇다.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함께 그리면 되겠네. 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3개 있다 치자고요. 2개 있다 치자고요. 2개 있는데 기둥이야 지금. 기둥인데 이 보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보가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일체화된 구조죠? 근데 여기도 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보는 양단 고정이야. 왜? 기둥이 있죠, 기둥. 기둥이 양쪽에서 잡아주는 볼을 양쪽 단부를 고정한 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기둥이 없죠, 지금. 기둥이 없는 이 구조를 내민보라 하고 또는 영어로 캔틸레버라고 해요.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조물은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 끝에 기둥이 없는 보가 있어요. 이걸 캔틸레버 보라고 그래요. 캔틸레버 보. 이 보에 대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보 같은 경우는요, 힘을 주면,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가 가라앉으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재를 이렇게 휘었어. 부재를 꼭 이렇게 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원래 당초 길이가 이만큼이라면, 그죠? 당초 길이가 이만큼이라면 얘가 줄어든 부분 있죠. 이 줄어든 부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 압축. 늘어난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힘, 인장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얘는 기둥이, 자, 기둥을 빗금칠게요. 기둥이 볼을 꽉 잡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럼 얘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힘을 주면 얘는 버팁니다. 버티니까 이렇게 버텨요. 얘는 이렇게 버티고 가운데는 기둥에서 멀어지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휠래라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랑 같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 힘자 빼고 인장.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압축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모양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휘었어? 요렇게 휘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인장이 어딜까요? 여기가 인장이겠죠? 여기가 압축이겠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져서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 부분은 인장이 되고 여기는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압축이 되고 여기가 인장이 된단 말이죠. 양동 고정보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우리가 단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이 양단 고정보라는 것은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위치에 따라 틀린데 중앙부가 있고 단부가 있다 그러면 이 이렇게 가운데를 쫙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압축 부분이죠. 압축 부분은 이렇게 뭘로 표기해 볼게요. 여기도 압축이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인장이죠. 그럼 철근이 어디 와야 돼? 철근은 인장 측에 와야 되니까 여기 철근이 필요하겠죠. 인장 철근이. 여기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철근의 위치가 좀 바뀌죠. 이해하시겠어요? 철근은 우리가 얘는 뭐가 필요해? 철근이 여기만 있으면 되죠. 여기만 철근이 있으면 되죠. 인장 측에. 그러니까 철근이 이렇게 배치되면 돼요. 이렇게. 얘가 단순볼 이렇게 처리해요. 인장 측에만. 그러면 이 인장 측에 철근을 배치하려니까 얘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중요한 철근은 이렇게 인장 측에 주로 배치가 되는구나. 인장.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형되는 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자, 다시 이 캔틸레버예요. 캔틸레버는 얘가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으니까 어떻게 휘어?
얘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우리가 인장이 어디가 인장이 걸려요? 요 위에가 인장 걸리죠? 위에가 인장 걸리니까 철근이 필요한 건 뭐다? 이렇게. 상부 철근에 많이 필요하네. 캔틸레버는. 그 다음에 캔틸레버는 그래서 인장 철근이 어디 부분 생겨요? 상부분에 주로 철근이 배치되는 거고, 단순번은 하부가 주로 벌어지니까 어디? 하부 쪽에 주로 인장 철근이 필요한 거고, 양당 고정 뭐가 돼요? 단부에서는 상부, 중앙부에서는 하부 필요하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면 돼? 아, 알았다.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되는 정도를 알면, 그쵸? 뭘 할 수 있어요? 변형되는 정도를 알면 얘가 휘어지면서 인장인지 압축인지 형상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뭐다? 인장측이 생기는 부분은 철근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휘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장 압축을. 만약에 휘어지는 게 아까처럼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인장. 만약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면 어디가 인장이 돼? 하부가 인장. 그쵸? 또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면 뭐가 돼?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면 상부가 인장. 그럼 요 인장 측에 뭐가 배치돼야 돼요? 철근이 많이 배치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보의 철근을 보면은 보의 철근 배치가 있고 전단 철근이 전부가 있는데, 이 보의 주근, 보의 주철근이라고 그래요. 보의 철근을 어떻게 깔아주냐면, 여기 얘를 쫙 잘라봐. 얘를 쫙 잘라서 보면은 철근이 어디만 있어? 여기만 있죠. 그러면 여기 철근이 이렇게 인장측에만 있죠. 그럼 인장측에만 철근이 있어. 자, 철근 배치야. 철근 배치에 따른 이런 보의 종류를 보면 인장측에만 배치된 보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단금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금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물은 뭐가 될까요? 일반적 구조물은 캔틸레버는 예외고, 단순볼까요? 양단고정볼까요? 우리 학원에 철근에 있는 보는 단순볼까요? 양단고정볼까 하니까 우리 기둥이 있고 기둥 사이에 보가 있죠? 그럼 뭐가 돼? 양단고정보예요. 양단고정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근 배치를 인장측에는 방연이 필요하고 압축축에도 배치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철근은 어디 있어? 인장철근은 이렇게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고, 단부가 여기까지요. 그렇죠? 중앙부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렸는데, 실제로 압축축에도 철근을 까니까 이렇게 철근이 깔리게 돼요. 깔리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단부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보면은, 단부 철근 보면 여기 인장철근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압축철근이 2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부는 어디가 많이 철근이 걸려요? 여기 하부에 많이 걸리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어디에 우리가 인장 측이 철근을 하나 더 보강을 하니까 요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단부나 중앙부나 이게 인장 철근이야. 얘가 인장근이고 얘를 압축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중앙부는 얘가 인장 철근이고 얘가 압축 철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학원이나 이런 그 학교나 이런 구조물은요, 단순보가 아니라 양당 고정 보니까 인장 철근도 있고 압축 철근도 있죠. 그러면 다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는 분명히 인장 철근밖에 없었죠. 인장 철근만 배치하면 단금보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장 철근은 기본이고 압축 축에도 철근을 배치하죠. 압축축에서 철근을 배치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할까? 단 대신에 볶음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볶음보는 일반적으로 볶음보구나. 실제로 단금보는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라멘 구조에 만약 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돼요? 기본이 볶음보예요. 인장철근도 있고 압축철근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근을 어떻게 주근이야, 주근. 이 주근을 인장측에만 배치한 뭐라고요? 단금보. 주근을 압축축에도 배치한 뭐가 돼? 볶음보가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학원이나 이 학교에 있는 건물은 다 뭐다? 대부분 볶음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교재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주군은 힘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철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군이 인장측에만 있으면 당근보, 압축축에도 철근이 밑에 뭐라고요? 복근보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단철근은 전단적인 균열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전단철근은 제가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전단철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스트로건이라는 걸 배치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감싸는 철근을 배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트로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늑근이라고 그래. 늑근. 부재 이름이야. 늑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구조물 있죠.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보면 얘를 힘을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만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그럼 뭐가 돼? 얘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주로 뭐가 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힘인장이에요. 힘인장 때문에 갈라지니까 뭐가 필요해? 주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단부에 이렇게 팔자균열이 생겨요.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얘는 관통균열이에요. 이 관통균열, 상부와 하부를 관통하는 이 균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이 관통균열을 뭐라고 하냐면 또 잘라지는 균열이라 그래서 전단균열이라고 그래요. 전단균열. 그럼 전단근에 보강하는 철근이 뭐냐? 그러면 얘는 전단 철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철근을 이렇게 깔았어. 어디다가? 인장측이 생기는 부분. 그렇죠? 그렇죠? 당근보로 했어? 근데 당근보로 하니 이렇게 여기다 보강하는 철근을 못 깔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우리가 다시 자 보세요. 우리가 철근을 깔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상부 하부를 묶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스트럭건을 이렇게 묶으려면 뭐가 필요해? 상부 철근, 하부 철근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근보를 써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단 철근을 이렇게 어디 걸어줘야 되는데 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복근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단근의 시공을 위해서라도 압축축에도 철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얘기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나중에 기본서 강의 때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철근이 필요해. 이 철근을 뭐라고 한다? 전단근이라고 합니다. 전단철근. 왜? 전단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근이니까 전단철근이라 하고, 전단철근의 가장 대표적인 철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스터럭근이라고 했어요. 스터럭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강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거야. 현재, 그러면 스터럭근을 어떻게 시공해 줄까? 이렇게 노란색을 그릴 때,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뭔가 이상하지, 그림이. 요 단부는 굉장히 철근을 어떻게 해서 제가 촘촘하게 했어. 촘촘하게 한다는 것은 간격을 넓힌 거예요, 좁힌 거예요? 좁힌 거죠. 얘는 간격을 좀 넓어졌어요.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이 갈라지는 균열은 어디 많이 생겨? 단부 쪽에 많이 생겨. 단부 쪽에 균열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이 스터럭건 요것들 어디 많이 설치해야 돼? 단부는 좀 촘촘히 하고 중앙부는 작게 해도 돼. 그래서 이 균열은 어디 생긴다? 주로 단부에 팔자균열 생깁니다. 이 단부에 팔자균열 생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단균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단철근의 종류라고 나오지. 그 전단철근의 종류가 봤더니 주철근의 직각으로 설치한 스트럭이다. 보세요. 주철근의 직각이지. 주철근의 직각으로 설치하는 스트럭. 그 다음에 주철근의 45도 이상. 주철근의 45도 경사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요걸 요걸 공부했으니까 교과서 중심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개념적인 공부를 쭉 했어. 그 다음에 교재에 안 나오는 내용도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보완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에, 철근 배치라는 걸 지금까지 정리해 봤더니 교과서에 나오는 압축이에요. 주근은 뭐다? 주근은 힘이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하는데 얘를 방지하게 설치하는 게 힘에 대한 주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주근은 단근보가 있고 복근보가 있는데, 그쵸? 이 단근보 뭐라 그랬어요? 인장 측에만
배치가 되는 거고, 복근본은 압축 축에도 배치가 되는 거죠? 압축 축에도. 이 압축 축이라는 얘기 뭐야? 인장은 기본이고 압축에도 설치되면 복근보다. 세 번째, 우리가 전단 균열이 생겼어. 이 전단 균열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팔자 균열이라 그래. 팔자 균열. 그럼 이 팔자 균열을 방지해서 뭐가 필요해? 전단 철근이 필요했죠? 그러면 이 전단 철근의 종류. 이걸 알아야겠지? 그쵸? 그럼 전단 철근의 종류를 알려고 했더니 뭐가 돼? 옆에서 봤더니 이렇게 얘가 주근이야. 주근에 이렇게 얼마를? 90도로 설치하는 뭐가 필요해? 스트럽 철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균열이 팔짝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균열에 대해서. 그쵸? 자, 다시. 균열이 간부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를 꼬매려면 어떻게 돼? 같은 방향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얼마다? 스트럽 철근이 몇 도로? 주철근에 대해서 45도 이상 스트럽근도 가능하겠죠? 스트럽 가능하고요. 그 세 번째 뭐냐 그랬더니 30도 이상 굽힌철근이다. 굽힌철근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주근을 인장 측에만 주로 주근을 설치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자, 파랗게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 몇 도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30도 이상의 굽힌철근. 아, 그렇구나. 이 굽힌철근은 뭐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근을 몇 도 이상? 30도 이상 구부리는 거. 그럼 30도 구부렸다는 얘기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 각도 몇 도다 각각? 30도 이상? 이 각도도 얼마다? 30도 이상. 주근을 구부린 굽힌철근. 이것도 뭐의 역할을 해요? 이것도 이제 전단철근의 종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럽과 굽힌철근을 병용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재축의 직각인 용접 강선망 또는 나선철근도 깔 수 있어요. 근데 나선철근 잘 안 해요. 왜? 시공이 좀 힘드니까. 그 나선철근은 뭐냐? 자, 여기 주근이다. 그러면 스트럽철근 어떻게 설치해요? 얘를 이렇게. 좀 어렵겠죠, 사실은. 그쵸? 이렇게 설치하는 게 나선철근이라 그래요. 나선근을 보강해도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얘네들을 병용해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45도 이상은 스트럽, 30도 이상은 굽힌철근. 요게 두 개가 많이 바뀌어 나와. 그러니까 스트럽 철근은 몇 도 이상 돼야 돼요? 45도 이상, 굽힌철근 몇 도 이상? 30도 이상 굽을 때. 요 두 개는 반드시 암기. 나머지 뭐 시험에 잘 나와도 틀리게 안 나오는 요게 틀리게 나와. 굽힌철근은 30도 이상이 돼야 되고, 스트럽 철근은 45도가 돼야 돼요. 됐어요? 만약 30도 이상 스트럽은 맞아 틀려? 틀렸지. 스트럽 철근은 최소 몇 도 이상? 45도 이상, 굽힌철근은 30도 이상. 요걸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보를 아까 제가 요약은 간단하게 했지만 굉장히 배경 지식이 많죠. 이런 배경 지식을 기초 시간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내용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들을 쭉 설명해 주면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이런 내용을 공부했고 여기에 관계가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결과만 그냥 가지고 외우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결과는 교과서에 나왔고 이 결과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배경적으로 꼭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사전 지식이 돼서 기본서 시간에 좀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닥을 알아볼게요. 바닥. 자, 이제 보는 충분히 제가 일단 설명했어요. 보는. 자, 그러면 이 바닥은 슬라브라 그래요. 슬라브라 그러는데 슬라브. 이 바닥은 보통 이렇게 여기 보가 있죠. 보 위에 슬라브가 잘라보는 거 이렇게 보호 위에 슬라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판 위에. 그러면 얘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보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보고요. 얘도 보고. 이 옆에 뭐가 있어?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응? 기둥이 있는 거야. 이게 바닥이야. 여기 있네. 바닥이야. 이해되겠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바닥이에요. 그쵸? 제가 서 있는 것도 바닥이고요. 바닥.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가 이제 구조부재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무게. 사람이나 이 가구의 무게를 누가 부담한다고 해요? 여기 뭐가 있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도 있고, 여기 가구도 있는 거예요. 가구의 무게를 누가 받아줘요? 바닥. 이 바닥의 무게를 누가 받아줘요? 보가 있고, 보의 무게를 누가 받아줘요? 기둥이 있고, 기둥 무게가 쭉 가면 나중에 어디가? 기초까지 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바닥 다음에 보가 있고, 기둥이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플랫 슬라브와 평판 플랫 슬라브가 있어요. 플랫 슬라브와 평판 슬라브가 있어. 플랫 슬라브와 플랫 슬라브. 자, 슬래브라고 했네. 그럼 레를 할게요. 발음하기 따르면. 자, 그러면 이 슬랍인데 플랫 슬라브와 플랫 슬라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무량판 슬라브라고 그래요. 그럼 무량판 슬라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이 구조와는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자, 일반 구조가 이거였죠. 일반이 이거야. 일반이 똑같이 높이 맞춰봐. 높이 맞추고 내 높이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 바닥 두께가 원래 이만큼이었어. 원래 이만큼이었고,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는 일반 구조니까 여기다가 뭐를 천장 보이죠?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데가 뭐 천장이죠. 여러분 천장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천장 설치하는 거야. 천장. 여기다 딱 같은 위치로 만들어줘. 자, 그럼 천장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죠.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 유효 공간이야. 반자 높이라 그러죠? 요걸 반자 높이라 그래. 이 바닥과 천장 사이의 높이를 뭐라 한다? 유효 공간 또는 반자 높이라고. 이 안에 뭐가 돼? 천장 속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천장 속 공간에 들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어디서? 유효한 공간, 반자 높이가 유효한 공간이에요. 층 높이 뭐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층고가 돼. 층고가 됩니다. 층고가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뭐냐면 여기만 유효하지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없으니 실제로 유효 공간은 여기가 되죠? 유효한 층 높이, 유효한 공간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플랫은 무량판이니까 무량판 두 가지 구조를 얘기해 줄게요. 두 가지 구조가 뭐냐면 바닥을 이렇게 좀 두껍게 해줘. 두껍게 해주고 대신에 이렇게 주각을 좀 세워주고 여기다 지판을 좀 두껍게 보강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줘요. 그럼 잘 보면 현재 보세요. 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떻게 만드냐면 약간 바닥을 더 두껍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보가 아예 없어. 기둥만 있네. 기둥이 너무 얇아 보이네, 조금. 그러면 이 천장을 어떻게 맞추면 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줘, 천장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유효 공간이 커져서 작아졌어. 유효 공간이 높아졌죠. 얘도 유효 공간을 쓰면 유효 공간이 커졌죠. 근데 얘는 보가 없죠, 아예. 얘도 없죠. 이것을 무량판 슬라브라고 그래. 무량. 량은 보라는 뜻이야.
보가 없는 슬라브다. 그럼 자 생각해봐. 뼈대가 하나 없어요. 그죠? 뼈대가 없으니까 이 무량판 슬랩의 종합적 특징이 뭐냐? 무량판 슬랩의 특징은 일단 보가 없어. 그쵸? 볼은 없다라고 해요. 그럼 보가 없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바닥 두께가 좀 두꺼워야 돼. 왜? 바닥 두께가 너무 얇으면 찢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얇은 합판 있죠? 얇은 합판으로 인내심을 쳐 주먹을 뻥 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아주 얇은 합판은 얇은 하차면 뚫려. 뚫림 현상의 우려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아주 얇은 합판은 주먹으로 뚫어서 뚫리는데 두꺼우면 뚫려요? 안 뚫리고 손만 아프지 다치죠. 뭘 얘기냐면 뚫림 현상 때문에 이 바닥판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바닥판의 두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보는 여기만 가지만 바닥은 전체가 두꺼워져. 전체가. 그럼 바닥판 전체가 두꺼워지니 아까보다 두껍죠? 원래 요거밖에 더 두껍지? 바닥판 전체가 두꺼워지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고정하중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래서 우리가 고정하중 뼈대의 무게는 증가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닥판 전체가 두꺼워지니까 그래. 그런데 뼈대의 강성은 하나가 빠졌으니까 커질까 작아질까? 뼈대의 강성이 작아집니다. 전체 구조물의 강성이 작아져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고. 그쵸?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효 공간이 커져서 작았어. 커지는 거예요. 유효 공간이 커져. 유효 공간이. 응? 유효 공간이 높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높아진다. 높아짐.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자 보세요. 똑같은 유효 공간. 내가 이 똑같은 유효 공간을 만들려면 층고를 이만큼 필요로 했는데 자 보세요. 내가 볼을 빼는 거야 이제. 볼을 빼고 얘를 뭘로 만들어줘? 자 지워줘요. 볼을 빼고 우리 무량판으로 만들어줘. 무량판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무량판 만들어주면 이렇게 여기다가 바닥만 두껍게 하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층고 높이가 높아져 낮아져. 똑같은 유효 공간 내에서 층고를 낮게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같은 유효 공간이라면 층고를 낮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건축업자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층 높이를 낮추면서 유효 공간을 크게 하니까 우리가 고층화할 수 있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하면 돼? 우리가 똑같은 유효 공간, 그렇죠? 동일 유효 공간, 동일한 유효 공간으로 하려고 했더니 뭐가 돼? 층고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지? 좋은 얘기죠. 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일 유효 공간을 맞춰도 층 높이, 층고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고정 하중이 증가하고 뼈대 강성이 작아져. 그러면 시공 입장에서 어떤 측면이 있느냐? 자, 보세요. 아까처럼 자, 여기 바닥 밑에 보가 하나 다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거푸집 어떻게 짜야 돼? 거푸집을 딸 때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 다. 그럼 이 보거푸집이 다 필요한데 얘는 보거푸집이 필요해 안 필요해? 보거푸집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 바닥만 있어도 되니까 거푸집 거푸집의 작업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보푸집 작업이 간단해진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플랫슬라브와 플랫플레이트 특징이 나와요. 그럼 자 볼게요. 플랫슬라브 구조가 간단하고 그쵸? 보가 없으니까. 보가 없던 얘기 뭐라 한 거야? 보가 없는 이 무량판이 구조가 간단하고 층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층 높이 낮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뭐야? 뭐가 빠진 거야? 동일한 유효 공간을 맞추려고 했더니 층고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항상. 하지만 이 교과서는 약간 조건을 생략한 게 있죠. 다시 화면을 쫙 보는 거야. 그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실내 이용이 높다는 얘기 뭐야? 실내 이용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같은 아까 유효 공간에도 이 유효 공간이 커졌으니까 실내를 유효하게 우리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실내 이용률이 높아졌다. 다만 바닥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얘가 바닥판이 얇으면 뚫려. 왜? 기둥은 얇기 때문에 바닥판이 넓으면 뚫림 현상이 생기니까 바닥판 두께를 증가시켜야 되고 바닥판 전체의 두께를 증가시켰더니 결과적으로 고정 하중이 증가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제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 이유가 있구나. 항상 제가 뭘 얘기해? 이런 배경을 설명하거든요. 이런 구조적 원리나 시공적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연관 요소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뼈대 강성이 약해진다. 왜? 보가 없잖아요. 뼈대가 없는데 뼈대 강성이 강해지겠어요? 보가 없으면 강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판 슬래브로 나왔어요. 평판 슬래브는 아예 보가 사용되지 않고 슬라브가 직접 기둥에 지대는 구조다. 하중이 크지 않거나 경관이 짧은 경우에 제한된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나왔죠?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가 이거야. 플랫 플레이트 이거. 그럼 플랫 플레이트 이거야. 요거. 그럼 얘는 뭐다? 플랫 슬라브. 그러니까 무량판 슬라브는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플랫 슬라브와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예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요게 뭐야? 지판이라 그래. 지판과 주두를 설치해. 하지만 번호 있어요, 없어요? 번호는 없이 지판과 주두로 하중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플랫 슬라브고요. 플랫 슬라브는 이렇게 아예 지판과 주두도 없이 그냥 플랫하게 아주 평평하게 플레이트를 평평하게 만들면 플랫 플레이트. 얘는 플랫 슬라브를 합니다. 과거에 상품백화점이 플랫 슬라브 구조였어요. 근데 이 플랫 플레이트는 워낙 바닥판 두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스팬이 아주 짧은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만약 슬라브 구조로 무량판 한다 그러면 플랫 슬라브 구조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상품백화점 옛날 파괴될 때 구조가 플랫 슬래브 구조였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량판 슬라브입니다. 무량판 슬라브. 그 무량판 슬라브의 특징만 요거 아시면 되겠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공부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결과만 얘기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하게 그려드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오늘 공부한 거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이제. 자, 그렇죠. 오늘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철코부토리를 양은 많지 않지만 제가 아주 쪼개서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줬어. 자, 기초 강좌가 두 번째 되니까 좀 어렵던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다양한 걸 공부하지, 그죠? 자, 하지만 기본 소식은 더 많은 걸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 꼭 정리 한번 해봐야 돼요. 정리.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정리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처음부터 구조 성립, 그쵸? 자, 그럼 철근은 뭘 부담한다 그랬어요? 인장력, 콘크리트는 뭘 부담한다? 압축력, 기억나죠? 이제? 기억나. 이때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의 특성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피복이라는 게 있죠? 콘크리트가 피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구, 내화, 내식, 부착력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피복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우리 알카리성이라 산성이라 했어요. 처음에 타사람은 굉장히 강한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식이나 또는 이런 게 내구성이 가능하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개수는 같다 다르다? 거의 같다. 이거 공부했던 거죠? 거의 같더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요건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은 넘어가고 이제 철근이죠. 제가 이제 철근을 표시할 때 SR, 그쵸? 그 다음에 또 SD라고 표현하면 얘는 원형 철근, 얘는 이형 철근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파이 9mm D10 하면 얘가 9mm짜리 철근 지름이 원형이다. 10mm짜리 철근이 이형이다. 디펀드 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D 뭐 10이다 그러면 얘는 지름을 표현한 거고 얘는 이형 철근을 표기하는 거고 H는 강도가 센 고강도 철근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기 방법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강도 철근이 있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물시멘트 B 또는
물결합제 B라고 있는데 물시멘트 B는 시멘트 질량을 100kg으로 봤을 때 물의 질량이 몇 kg이냐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를 표현했고요. 물결합제 B는 결합제의 질량이 100일 때, 그쵸? 물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지를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B는 가급적 낮게 하는 게 좋더라. 낮게 해야지만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압축 강도도 세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슬럼프치. 슬럼프치를 알아보는 것은 결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반죽 질기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반죽 질기를 예측할 때 슬럼프치를 알아보는 이 시험 콘은 100mm, 밑에 지름이 200mm,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300mm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슬럼프치는 우리가 그 값이 크면 묽은 반죽이다, 상대적으로 작으면 된 반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철근의 종류에 보면 이렇게 보의 철근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렇죠? 치는 거예요. 치면 철근입니다. 이렇게 있고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때 이런 간격을 순간격, 피복 두께는 이렇게 피복 두께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간격을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굵은골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피복 두께 규정하는 목적은 내구내와 내식성, 부착 능력, 내구내와 내식 부착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했다. 그래서 피복 두께 규정사항은 봤더니 수중에 있을 때 0구이 흙에 묻혔을 때 5개 있을 때 옥내물인데 수중은 100mm, 영구 흙은 80mm, 5개에 묻혔을 때는 40mm, 50mm, 60mm인데 철근 지름이 4, 46, D5, 25, 29 이상, 이하라고 해서 우리 철근의 지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옥내 같은 경우는 슬라브는 우리가 20mm나 40mm인데 40mm일 때는 주근의 지름이 D35를 초과할 경우에 하나고요. 보나 기둥은 40mm 이상이고 쉘들은 20mm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정도까지만 외우면 되니까 굳이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보는 법은 알아라 라고 했고요. 다만 이 보나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가 FCK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상의 강도를 갖는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10mm 저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공부한 게 이제 그 부재배 구조 제한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 보의 철근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휨 인장 균열 받는 거, 휨 인장 받는 부분은 주근이 커버를 해라. 그런데 이 주근의 배치에 따라 당근보가 있고 복근보가 있었는데 당근보는 인장 측에만, 그쵸? 복근보는 압축 측에도,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배철근이 주근이 배치되면 복근보고요. 전단 균열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단 철근이 필요했는데 이 전단 철근을 배치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꼭만 기억, 딴 건 기억하지만 이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30도 이상이 있고 30도 이상의 굽힌 철근이 있고 주근을 굽힌 거고요. 45도 이상의 스트럽근 같은 건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바닥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무량판 바닥판 얘기했었죠?
이 무량판 바닥판은 방금 전에 했으니까 자, 우리 생각해 보는 거야. 무량판은 뭐가 없다고요? 그래. 보가 없지. 무량판은 보가 없는데 문제는 뭐야? 보가 없으니까 뼈대 강성이 약해졌죠? 그 다음에 뚫림 현상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량판 슬랍은 일반 보가 있는 그 구조에 비해서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그렇지.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졌지? 그럼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죠? 고정하중이 증가가 되겠지. 그렇죠? 고정하중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량판 슬랍을 두는 가장 중요한 특징, 장점이 있겠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층 높이라면 유효 공간이 커졌을 것이고,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동일한 유효 공간이라면 층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거푸집 작업이 간단해졌다, 복잡해졌다. 거푸집 작업은 보가 없으니 번거롭지 않으니 거푸집 작업은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더라.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무량판 슬랍으로, 무량판 슬랍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플랫 슬라브 구조와 플랫 플러스 슬라브가 있는데, 상품 백화점처럼 우리가 지판과 주두를 둔 형식, 지판, 이렇게 판을 하나 두고 주두를 두는데, 지판과 주두가 있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플랫 슬라브라고 했고, 지판과 주두 없이 바닥과 기둥만으로 돼 있다 그러면 뭐라고? 플래트 슬라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본 거예요. 이제 아마 여기까지 공부하다 무슨 생각해? 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정리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배경 설명을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용어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배워야 하는 사전적 지식, 흐름, 그 다음에 이유. 왜 이게 꼭 필요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은 별로 안 나왔지만 제가 얘기한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이 시험 시간에 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의라는 것은 이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도와드릴 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고 또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시면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배경이나 원리라든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밤이 좀 늦었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일단 뭐에 공부했어? 철골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음에는 쇳덩어리를 뭘로? 철골을 한번 공부하죠. 철골과 기타인 구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